장례식장 한가운데 검은 완장이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님이 널 며느리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고 유미정은 이성을 잃은 듯 손을 들어 올렸어요.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삼킨 채 얼어붙었고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때렸니? 그 말에 유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행죄로 신고할게요. 둘의 시선이 부딪혔고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 채 긴장만 팽팽해졌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짜 며느리이며 누가 진실을 속이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가짜 며느리가 상주석에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며느리 서진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몰려야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새벽 5시 한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서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액정 화면엔 병원이라고 떠 있었죠. 여보세요? 박창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진은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대충 정리한 뒤 검은 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서진아,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님. 그 녀석이 너한테 못되게 구는 거 내가 다 알아.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일 전 병실에서 나눈 대화였죠.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죠. 박창수님 유가족이십니까? 네, 며느리입니다. 아, 근데 이미 다른 보호자분이 와 계세요. 네. 서진은 영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어버렸어요.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시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절을 하고 있었죠. 유미정이었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숨을 고르며 복도에 섰습니다. 진정해. 일단 지켜보자. 1시간 후 장례식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멀찍이 떨어진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유미정은 장례 지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일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상주분은 몇 분이신가요? 아드님 1분이요. 며느리분은요? 제가 며느리입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 나서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미정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 단정한 머리, 슬픈 표정. 완벽한 며느리였죠. 며느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기운 내세요. 시아버님, 복이 많으셨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곱고. 유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장례식장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한 조문객이 서진을 지나치다 멈춰 섰어요. 어머,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서진이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조문객은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남편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진, 너 왔어요. 시아버님 장례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보잖아. 뭘 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례식에 온 게 그게 아니라 미정이가 지금 안 해. 알아요, 봤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저기 앉아 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서진,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자.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언제요? 또 몇 년 뒤요? 서진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난 들어갈 거예요. 막을 거예요? 도윤이 서진의 팔을 잡았지만 서진은 뿌리쳤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아까 며느리 아니었어? 그럼 저 사람은? 유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마치 친구를 맞이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유미정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조문객들의 속삭임이 더 커졌습니다. 유미정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조문 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시아버님?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유미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라고요? 법적으로는 며느리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15년 동안 남편과 남남처럼 사신 분이잖아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두 여자를 바라봤어요. 서진은 손에 쥐고 있던 검은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미있네요. 그럼 실질적 며느리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어요. 유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도발적이었습니다. 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죠. 누가 진짜 며느리인지. 서진은 상주석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유미정 바로 옆이었어요. 두 여자가 나란히 앉은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거 장례식이 아니라 전쟁터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3일간 이 장례식장은 전쟁터가 될 터였으니까요. 조문객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두 여자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십니까? 며느리입니다. 유미정이 먼저 대답했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진을 봤어요. 그럼 이분은? 저도 며느리예요.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아, 네. 조문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뒤돌아서며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2명이래. 뭔 일이래? 유미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 헷갈리게 하네요. 누가요? 나요, 당신이요? 서진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유미정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서진은 유미정을 관찰했습니다. 유미정, 37세. 도윤의 회사 후배였어요. 5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죠. 선배님, 제가 잘 보좌하겠습니다. 그때 유미정은 밝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서진도 그저 착한 후배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2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발견했던 날. 오빠, 오늘 늦지 마. 내가 오래 기다렸잖아. 서진은 그날 밤 도윤을 추궁했어요. 이게 뭐야? 그냥 후배야. 오해하지 마.
오해? 이게 오해야? 서진아, 우리 결혼 생활이 어땠어? 넌 날 사랑한 적 있어? 도윤의 반격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넌 엄마처럼 날 대했어.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난 숨이 막혔어. 그럼 바람 피는 게 정당해? 바람이 아니야. 미정이는 날 이해해줘. 진짜 날 사랑해줘. 그날 이후 서진과 도윤은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서진은 이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 진우 때문에 참았죠. 엄마, 우리 가족 괜찮은 거 맞지? 진우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진우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유미정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왔던 거예요. 아버님,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근데 누구신가? 도윤 씨 회사 후배 유미정이에요. 그날 서진은 일이 있어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갔을 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 후배라는 아가씨 참 착하더구나. 네, 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유미정은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도윤과 함께요. 간호사들도 착각했습니다. 아드님 부인 참 자주 오시네요. 아, 네. 유미정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서진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편찮으신데 이런 얘기로 스트레스 드릴 순 없어.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미정은 아예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례지만 한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두 분이신데 혹시 제가 법적 배우자입니다. 서진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15년 전에 혼인신고했고 아들도 있습니다. 조문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미정을 힐끗 봤습니다. 유미정은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조문객이 나간 뒤 유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 배우자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네. 서류상으론 부부지만 실제론 남남이잖아요. 도윤 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예요? 시아버지 장례식까지 와서? 나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온 거죠. 유미정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아버님 병문안 수도 없이 왔어요. 당신은요?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서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갔었죠. 일도 있었고 진우 돌보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미정은 도윤과 거의 매일 갔습니다. 횟수로 며느리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음으로 정해지죠. 유미정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당신은 의무감으로 오셨죠. 당신이 뭘 알아요? 다 알아요. 도윤 씨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가족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서진아, 시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아. 그래도 기운내. 서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창수가 너 얘기 많이 했어. 내 며느리는 참 고생이 많다고. 속으로 많이 챙겼다고 하더라. 그 말에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자주는 못 와도 올 때마다 마음 담아온다고. 그게 진짜 효도라고 하셨어.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친구분이 나간 뒤 유미정이 말했어요.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곁에 있던 건 저였어요. 서진은 유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유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잠깐 자리 좀 봐주세요. 며느리님.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유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거야? 응,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아직 못 알려줬지? 괜찮아. 엄마 힘들지? 12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꼭 지킬게. 우리 가족 꼭 지킬게. 전화를 끊고 서진은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바로잡을게요.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조문객의 발길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서진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재산 다 받는다며? 그렇대.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다던데.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구석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얼마나 되는데? 강남 아파트 한 채랑 예금이 꽤 된대. 한 20억? 헐, 대박. 그럼 저 젊은 며느리가 다 받는 거야? 아니, 법정 며느리래. 그러니까 진짜 부인. 아, 그럼 아까 그 정장 입은 여자? 응. 근데 그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진짜 며느리도 아니면서.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언장? 상속?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까지는 몰랐죠. 서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한서진입니다. 아, 며느님. 조회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아버님 유언장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야 당연하죠. 내일 발인 후에 낭독 예정입니다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변호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법정 며느리인 한서진 씨와 손자 박진우 군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전 재산을요? 네. 부동산, 예금, 증권 모두요. 단 아드님인 박도윤 씨는 제외입니다.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제외하신 이유가? 구체적 이유는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아들은 스스로 설 수 있으니 며느리와 손자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도윤의 외도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진과 진우를 지켜주려 하신 거죠. 서진은 눈물을 닦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유미정이 조문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제가 들었는데 유언장이 있다던데요? 네, 있다고 들었어요.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2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조문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것 참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법적으론 인정 안 되니까.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님이 저도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따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조문객이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무슨 대화 중이신가요? 유미정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그냥. 유 원장 얘기 들었어요. 방금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들이 어색하게 자리를 떴어요. 둘만 남자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상속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해요? 당신이 받을 것도 아니면서. 유미정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가 못 받는다고 했나요? 네. 저도 2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어요.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서진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도윤은 법적으로 기혼자예요. 당신은 그냥 불륜 상대일 뿐이에요. 말 조심하세요. 유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당신보다 훨씬 더요. 그래서 상속받겠다고? 웃기지 마세요. 웃긴 건 당신이에요. 유미정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15년 동안 남편 제대로 못 잡아둔 주제에 이제 와서 법적 배우자 운운하는 게 웃겨요. 당신. 서진이 손을 들어 올렸지만 유미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려보세요.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서진은 손을 내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장례식이니까 참는 거예요. 고맙기도 해라 그 배려. 유미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장례 끝나면 나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뭐라고요? 유산분할 청구 소송이요.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 주장할 거예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두고 봐요. 유미정은 자리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참고로 조문객 중에 변호사분들 많더라고요. 벌써 몇 분한테 조언받았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잠시 후 서진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손을 씻으려는데 옆칸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근데 저 유미정이란 여자 진짜 배짱 두둑하다. 그러니까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유산까지 노리네. 근데 들었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날 유미정이 병실에 혼자 있었대.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간호사가 봤대. 새벽 3시쯤 병실에 유미정 혼자 있었다고.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헐, 그럼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이상하긴 해. 왜 혼자 있었을까?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나갔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새벽 3시 유미정 혼자 병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는데 왜 새벽에 혼자? 서진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창수 환자 담당하셨던 분 계신가요? 아, 네. 제가 담당이었어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특이한 일 없으셨나요? 전날요? 간호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아, 그날 새벽에 보호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한복 입으신. 혼자요? 네.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제가 순회할 때마다 병실에 계시더라고요. 뭘 하셨는데요? 글쎄요, 환자분 손을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새벽에 혼자.
손을 잡고 있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진은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없어도 진우 잘 부탁한다. 그리고 조심해라. 조심하라고요? 뭐요? 여우를 조심해라.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여우. 유미정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서진은 수첩을 꼭 쥐고 상주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미정이 조문객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밝혀낼 거야. 장례식장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 10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엔 가족들만 남았어요. 도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서진과 유미정은 상주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피곤하시죠? 유미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도요. 서진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요. 밤샘 유미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님 간병할 때 자주 밤샘했거든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유미정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정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저도 그때 느꼈어요. 아, 가족이 이런 거구나. 서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뭐요? 가족 흉내 내는 거요. 당신은 가족이 아니에요. 유미정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뭔데요? 법적 서류로 정해지나요? 그럼요. 법이 인정하는 게 가족이죠. 웃기네요. 유미정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네는 진짜 가족이었나요?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당신은 시아버지 병원도 제대로 안 오고 그게 가족이에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판단은 아버님이 하셨죠. 유미정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서진은 그 봉투를 봤어요. 시아버지의 필체로 미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편지예요. 유미정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서진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유미정이 편지를 펼쳤어요. 미정아, 고맙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많이 도와줬구나. 너는 착한 아이야. 우리 도윤이를 잘 부탁한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요. 유미정이 서진을 보며 읽었습니다. 법은 법이지만 내 마음속엔 내가 며느리야. 순간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유미정이 편지를 내밀었어요. 직접 보세요. 아버님 필체예요. 서진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갔어요. 정말로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유미정의 목소리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근데 아버님은 진심이셨어요. 저를 정말 며느리처럼 생각하셨던 거예요. 서진은 편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론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소송 준비 중이죠. 소송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정말요? 유미정이 다시 가방을 뒤지더니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서진은 서류를 봤어요.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작성하신 거예요.
서진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예금 3억 원을 유미정에게 증여한다. 보셨죠? 유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완벽한 증여예요. 서진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건 아버님이 의식 없으실 때잖아요. 아니에요. 그날 잠깐 의식 돌아오셨어요. 거짓말.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더 이상 의식 돌아오기 힘들다고. 잠깐이라도 돌아오셨어요. 그때 작성하신 거예요. 증인은요? 증여 계약서엔 증인이 필요해요. 서진이 다그쳤습니다. 유미정이 서류 뒷장을 넘겼어요. 거기에 증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간병인 이영숙 씨예요. 그분이 증인이에요. 서진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분명히 사기야. 사기? 유미정이 서류를 도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작성한 건데요. 공증도 받았어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서류를? 당신이 강요한 거죠. 증거 있으세요? 유미정의 얼굴엔 여유가 있었어요. 없으시면 조심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미정이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냥 아버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 나 좀 보자. 도윤이 서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좀 참아줘. 제발. 참으라고.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계약서까지 만들었대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말도 안 돼요. 아버님은 의식도 없으셨어요. 잠깐 돌아오셨을 수도 있잖아. 서진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저 여자 편 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미정이도 힘들었어. 2년 동안 아버지 간병하느라. 그건 저 여자가 선택한 거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당신 불륜 상대가 감히 시아버지한테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서진. 이제 알겠어요. 서진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작정하고 한 거네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빼돌릴 생각으로.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증여계약서는 뭐예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대답해요. 알고 있었냐고. 미정이가 말했어. 아버지가 고마움의 표시로 조금 남겨주고 싶다고. 서진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3억 원? 웃기네요. 2년 동안 한 거에 비해 그게 많은 건 아니잖아.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을 이용한 거라고요. 의식도 없으신 분한테 서류에 도장 찍게 한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해? 증거?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 새벽 저 여자 혼자 병실에 있었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 새벽 3시예요. 혼자서요. 뭘 했을까요? 서진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서류 작성한 거 아니에요? 의식도 없는 아버님 손잡고 도장 찍게 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정이는 그럴 사람 아니야. 당신 눈엔 그렇게 보이겠죠.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까.
서진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진은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미정은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즐거우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남의 가족 망가뜨리는 게요. 유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가뜨린 건 당신이에요. 남편 제대로 못 챙겨서. 그래요. 제 잘못이죠. 서진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은 더 커요. 남의 가정에 들어온 거니까. 초대받았어요. 초대? 도윤 씨가 저한테 왔어요. 외롭다고 도와달라고. 유미정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게 사랑이 됐고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밝혀낼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 3시 혼자 병실에 증여 계약서 의식 없을 때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사후 증여 무효 소송, 의식 없는 상태 계약서 효력. 화면을 보며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싸울 거야. 끝까지. 둘째 날 아침 7시 서진은 눈이 충혈된 채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어요. 엄마, 나 오늘 장례식장 갈게. 아니야, 학교가. 학교는 괜찮아. 결석 처리해 주신대. 할아버지 마지막 인사드려야지.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엄마, 나도 알아. 거기 이상한 아줌마 있다며. 누가 그러던? 아빠한테 전화 왔을 때 들었어. 엄마랑 싸운다며.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혼자 힘들잖아.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한테까지 이런 꼴을 보이다니. 상주석으로 돌아가자 유미정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화장을 하고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미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당신도요. 서진은 냉랭하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오전 9시 조문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님, 어젯밤 푹 주무셨어요? 한 조문객이 유미정에게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미정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문객이 서진을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분들이 찾아왔습니다. 7명 정도 되는 노신사들이었어요. 창수 이 자식 먼저 가버리네. 한 분이 영정 앞에 술을 따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신가? 또 다른 분이 물었어요. 유미정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법정 며느리는 저입니다. 서진이 끊어 말하며 일어섰어요. 노신사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둘인가? 할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의 동반자입니다. 지난 2년간 아버님을 간병했어요. 아, 그렇군. 노신사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수가 말하더군. 요즘 젊은 후배가 잘 돌봐준다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네. 창수도 편안하셨겠어. 노신사들은 유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노신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나저나 창수가 유언장 남겼다던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남기셨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어요. 내일 발인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 창수 성격에 분명 꼼꼼하게 정리했을 거야. 근데요, 유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이랑 별개로 아버님께서 생전에 증여하신 것도 있어요. 노신사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봤어요. 증여? 네. 저한테 3억 원 증여해 주셨어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서 왜 그 얘길 꺼내? 아, 그래. 창수가 고마워했나 보지. 네, 편지도 남겨주셨어요. 유미정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들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럼 보자. 노신사 한 분이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오, 정말 창수 필체네. 미정아, 고맙다. 마음속엔 내가 며느리야. 다른 노신사들도 돌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수가 정말 고마워했나 보네. 그럼요. 며느리 대접 받을 만해요. 서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일어섰어요. 그 편지 언제 쓰신 건지 아세요? 그야 돌아가시기 전이겠지.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2주 전부터 의식이 없으셨어요. 노신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쓰신 거 아닌가? 편지 날짜를 보세요.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에요. 서진이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유미정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제가 옆에 있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간병인 이영숙 씨가 봤어요. 그 간병인 증여 계약서 증인이기도 하죠?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 편리한 증인 아닌가요? 노신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보게들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는 죄송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아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미정이 일어섰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서진이 유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 새벽 왜 혼자 병실에 있었어요? 간병하려고요. 새벽 3시에요? 간호사도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그때 뭐 했어요? 서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님 손잡고 뭘 했죠? 유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간호사가 봤대요. 서류 같은 거 들고 있었다고. 그건 증여 계약서죠? 의식 없는 아버님 손에 펜 쥐어주고 서명 받은 거 아니에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두 여자를 바라봤어요. 유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이 의식 있을 때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새벽에 혼자 있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건 유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을 때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서진,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도윤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서진이 뿌리쳤어요. 당신들이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밝혀야 해요. 무슨 짓을 해? 미정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새벽에 혼자 있었냐고요? 그건 도윤이 말을 막혔을 때 유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유미정에게 쏠렸어요. 그날 밤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새벽 2시쯤 갑자기 눈을 뜨시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의사 선생님 부르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옆에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했다고. 유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노신사들이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만.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의사한테도 간호사한테도?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워서 말을 안 해요? 환자가 깨어났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지어낸 거예요. 서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다들 알아야 해요. 저 여자가 뭘 했는지. 그때 입구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우였습니다. 교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진우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유미정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아줌마예요?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유미정이 진우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진우야. 나 기억나? 아빠 회사 회식 때 봤어요. 그래, 맞아. 반가워.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 뒤로 갔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우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 앞에서까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날 오후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간병인 이영숙을 찾아가기로요. 오후 4시 서진은 진우를 카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저 사람이 아빠 애인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친구들이 그러더라. 아빠가 바람 피운대. 맞아?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 아직 모르겠어. 나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돼. 12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았어요. 진우야, 엄마가 꼭 해결할게. 믿어줄래? 응. 진우를 학교 친구 집에 맡기고 서진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조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었어요. 서진이 상주석에 앉으려는데 유미정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여성 한 명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 소개할게요. 유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간병인 이영숙 씨예요. 아버님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분이죠.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찾으려던 사람을. 이영숙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며느리. 법적 며느리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영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 씨 얘기해 주세요. 유미정이 재촉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마지막에 깨어나셨던 건 말이에요.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이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미정 씨가 환자분 손잡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기요?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환자분이 대답을 하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문 밖에 있어서요. 그럼 깨어나신 걸 어떻게 알아요? 미정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눈을 뜨셨다고.
서진은 이영숙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직접 보신 건 아니군요. 네. 그럼 증여 계약서 작성할 때는요? 그때는 보셨나요? 이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낮에요. 아침 11시쯤. 환자분이 의식 있으셨어요? 잠깐 눈을 뜨셨어요. 잠깐이요? 얼마나요? 서진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한 5분? 5분 만에 계약서 읽고 이해하고 서명하셨다고요? 그게 이영숙이 유미정을 힐끗 봤어요. 유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가 설명해 드렸어요. 환자분이 고개 끄덕이셨고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못 하셨고요? 네. 서진은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게 동의예요? 의식도 제대로 없는 환자한테 서류 들이밀고 고개만 끄덕였다고 동의라고요? 서진 씨, 유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변호사 확인받았어요. 어느 변호사요? 제 지인이에요. 변호사 김동현. 서진은 그 이름을 들어봤어요. 소송 전문 변호사였죠. 그것도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간병인까지 매수하고. 매수? 이영숙이 발끈했습니다. 전 매수당한 거 없어요. 그럼 왜 거짓 증언을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환자분이 고개 끄덕이셨어요. 얼마 받았어요? 서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미정 씨한테 얼마 받았냐고요. 증인 서는 대가로. 이 사람이. 이영숙이 일어서려 할 때 유미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진정하세요. 유미정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함부로 말씀하시네요. 증거도 없이. 증거요? 좋아요. 그럼 병원 CCTV 확인하죠. CCTV? 병실 복도에 있잖아요. 그날 밤 누가 뭘 했는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유미정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CCTV는 이미 지워졌을걸요? 왜 지워졌을 거라 생각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대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병원 규정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계획적이었군요. 계획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유미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는 의미 없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될 테니까. 맞아요. 법정에서 봐요. 서진도 일어섰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어요. 조문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아버님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어요? 유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대답해보세요. 아버님한테 진심이었나요? 당연하죠. 유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전 아버님을 정말 모셨어요. 당신보다 훨씬. 그래요? 그럼 왜 돌아가시기도 전에 증여 계약서 챙겼어요? 그건 아버님이 원하신 거예요. 의식도 없으신데 어떻게 원해요? 잠깐이라도 깨어나셨다니까요. 거짓말. 서진이 고함쳤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이 깨어나길 기다린 게 아니라 돌아가시길 기다렸어요. 서류 처리하려고. 뭐라고요? 유미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서진의 뺨을 때렸어요.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진은 뺨을 감싸 쥐고 유미정을 바라봤어요. 때렸네요. 당연하죠. 당신이 먼저 모욕했잖아요. 좋아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신고할게요. 폭행죄로. 하세요. 저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테니까. 두 여자가 팽팽히 맞섰을 때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둘 다?
당신 애인이 날 때렸어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도발했어요. 유미정이 항변했습니다. 도발? 서진이 웃었습니다. 내가 도발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죠. 저 여자가 아버님 돌아가시길 기다렸다고. 서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딘데? 알아요. 장례식장이죠. 근데 여기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기극? 당신들이 짜고 한 거잖아요. 아버님 의식 없을 때 서류 꾸며서. 증거 있어. 도윤이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왜 이래? 미정이는 아버지 진심으로 모셨어. 진심? 서진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뭘 몰라? 저 여자가 당신 이용하는 거요. 서진이 유미정을 가리켰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당신 꼬셔서 아버님한테 접근해서 재산 챙기는 거. 말도 안 돼. 도윤이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몰라요? 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저 여자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아버님한테만 증여받았을까요? 당신은요? 그건 저 여자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박씨 집안 재산이에요.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유미정을 돌아봤어요. 유미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제 정성을 알아주셔서. 정성?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2년 동안 간병한 게 정성이에요. 투자예요? 당신. 유미정이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이영숙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미정 씨. 영숙 씨.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간병인이에요. 이런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요? 유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이영숙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서진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제발요. 서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환자분, 정말 깨어나신 거 맞아요? 이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미정 씨가 환자분 손잡고 있는 거였어요. 눈을 뜨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이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이영숙은 유미정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유미정을 마주봤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뭘 한 건지.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당신은 아버님이 깨어나지도 않으셨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유미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차갑게 그녀를 향했어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유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미정은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도윤이 그 뒤를 따라가려 할 때 서진이 말했습니다. 가세요. 이제 선택하세요. 나인지 저 여자인지를.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미정을 따라 나갔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결혼도 가족도. 밤 11시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서진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서진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겨야 했나요? 이렇게까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유미정이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유미정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아니에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유미정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 이겼다고 생각하죠? 이긴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힌 거예요. 진실? 유미정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게 진실의 전부일까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정말 깨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서진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간병인은 못 봤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봤어요.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2시 37분. 아버님이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유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고맙다. 미정아. 내가 있어줘서 든든했다고. 서진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만해요. 왜요? 듣기 싫어요? 진실이 두려워요? 그게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유미정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저만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유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님의 마지막 눈빛을, 마지막 말씀을. 서진은 흔들렸습니다. 유미정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남의 남편을 빼앗았어요. 가정을 파괴했어요. 알아요. 유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가정에 끼어든 최악의 여자죠. 하지만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도윤 씨를, 아버님을 사랑으로 정당화할 순 없어요. 알아요. 유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리러 왔어요. 뭔데요? 증여 계약서요. 포기해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3억 원 안 받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유미정이 서류를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왜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왜 포기해요? 당신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필요하죠. 유미정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저 빚이 많아요. 아버님 간병하느라 일도 그만뒀고 3억 원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버님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유미정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서진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계산 아니에요? 여기서 불쌍한 척하면 제가 동정할 거라고? 아니에요. 유미정이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전 그냥 끝내고 싶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벌써 다 더럽혀 놓고 이제 와서 깨끗하게. 맞아요. 유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까지 더럽히고 싶진 않아요. 그 말에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미정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깊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모신 것만은 진심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유미정은 한참을 절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서진 씨,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미정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도윤 씨 사랑했어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알 바 아니죠. 유미정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도윤 씨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도윤 씨가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게 온 거예요. 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들의 결혼은 이미 15년 전에 끝났어요. 유미정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그 빈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기다려요. 서진이 불렀습니다. 유미정이 멈춰 섰어요. 당신 도윤 씨 만날 거예요? 모르겠어요. 거짓말 마세요. 만날 거잖아요. 유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유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어려요. 이 모든 걸 이해하기엔. 알겠어요. 그리고 서진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포기하는 거예요? 네. 후회 안 해요? 할 거예요. 평생. 유미정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진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유미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증거 없애는 거예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증여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이 받을 것도 없고 나한테 청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박씨 집안일에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도윤 씨 만나든 말든 그건 당신들 일이지만. 서진이 유미정에게 다가섰습니다. 재산 관련해선 단 한 푼도 없어요. 알겠어요? 네. 유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세요. 유미정이 문을 열려는 순간 서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깨어나셨어요? 유미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바람이었을지도. 뭐라고요? 너무 간절히 바랐어요. 아버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길, 제 정성을 알아주시길.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눈을 뜨신 것처럼 보였는지도 몰라요. 제 눈에만. 서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유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겐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거짓말이겠죠. 문이 열렸습니다. 유미정이 나가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미정아. 도윤 씨? 미안해. 늦었어. 도윤이 유미정을 안았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도윤 씨. 서진이 불렀습니다. 응? 이혼 합의서 내일 보낼게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진우 양육권은 제가 갖고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게요. 이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서진, 잠깐만. 그리고 진우 면회는 주 1회. 그것도 제가 동의할 때만.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잘 살아요, 두 사람. 서로 사랑하면서.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미정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다시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거였어요. 서진은 영정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끝났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아버님의 명예도 진우의 상속도 지켰어요. 서진은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서진은 깊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셔서.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어요. 발인 날 아침 서진은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진우도 검은 정장을 입고 엄마 옆에 섰어요.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연결식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조문객이 모였습니다. 도윤도 왔습니다. 하지만 유미정은 없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차분하게 절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결식이 끝나고 시아버지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서진과 진우, 도윤이 함께 차에 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미안해. 정말로. 됐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낭독, 화장 끝나고 할 거야. 알아요. 너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도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관이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할아버지, 울어. 많이 울어도 돼.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시아버지를 정말로 보내는 것 같았어요. 2시간 후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봉안당에 모신 후 일행은 장례식장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위해서였죠. 변호사 김동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조에 표합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인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과 도윤, 진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창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나의 전 재산은 며느리 한서진과 손자 박진우에게 균등 분할하여 유증한다. 서진은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둘째, 아들 박도윤에게는 별도로 남기는 것이 없다. 이는 미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셋째,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합니다. 뭔데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셋째, 며느리 서진에게 당부한다. 내 아들은 약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도 몰랐다. 그것은 내 잘못이기도 하다.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 너는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 부디 진우를 잘 키워다오. 그리고 내 행복도 찾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넷째, 만약 내가 죽은 후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이 유언장과 함께 별도로 남긴 영상을 확인하라. 영상이요? 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영상 유언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서진아, 그리고 진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지. 서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야. 최근에 도윤이가 여자를 데려왔더구나. 미정이라는 아가씨. 착해 보이더라.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보는 눈이 있어. 그 아이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단다. 아버님, 계산적이더구나. 나한테 잘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가끔 내 재산을 물어보는 게 신경 쓰였어.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이 영상을 찍는 거야. 오늘이 2024년 9월 3일이다. 서진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어요. 만약 내가 죽은 후에 미정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뭘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법적 며느리인 서진이와 손자 진우에게만 재산을 남긴다. 다른 누구에게도 준 적 없다. 그럼 증여계약서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증여계약서 같은 게 나온다면? 시아버지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그건 위조다. 나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다.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은 후에 누군가 내 도장을 가지고 뭔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시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힘든 일을 겪었겠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하지만 너는 이길 거야.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시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못 보게 돼서 미안하구나. 씩씩하게 자라다오. 진우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다. 너무 엄하게 키운 건지 아니면 너무 방치한 건지 모르겠구나. 도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 내 가족을, 내 인생을. 아버지,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단다. 서진이가 너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서진이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었니?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의 의식이 명확할 때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서진이 물었습니다. 유미정 씨가 주장한 증여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고인이 명확히 부인하셨으니까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그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계약서는 이미 없어요. 제가 찢어버렸어요. 뭐라고요?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유미정 씨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찢어버렸어요. 그럼 미정이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영상 남기신 거 만약 알았다면 포기하지 않았겠죠.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 집행은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진 씨와 진우 군께 재산이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서진을 불렀어요. 서진. 네. 아버지 말씀 맞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너 제대로 사랑한 적 없었어. 미안해.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됐어요. 이제 각자 길 가요. 진우는 제가 잘 키울게요. 고마워. 도윤은 진우를 안았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지킬 거예요. 도윤은 아들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서진은 진우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한 달 후, 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진우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내가 고른 거잖아. 와, 좋다. 서진은 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란을 보니 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진우의 책들과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서진, 그동안 고마웠어. 진우 잘 부탁해. 면회는 내가 허락할 때 가겠어. 미안해. 도윤. 서진은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낸 거야? 응. 내 물건들. 아빠 잘 지내려나?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슬펐습니다. 잘 지낼 거야. 아빠도 어른이니까. 엄마는 괜찮아? 응. 엄마도 괜찮아. 서진은 진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잘 살자. 둘이서. 응. 그날 오후 서진은 시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봉안당에 모신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진우 잘 키울게요. 아버님처럼 멋진 사람으로. 서진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유미정이었습니다. 서진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왔어요? 저도 인사드리러요. 유미정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나올게요. 서진이 비켜서려 했지만 유미정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뭐예요? 영상 있었죠? 아버님이 남기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한테 들었어요. 제가 주장한 증여 계약서, 아버님이 부인하셨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속았다는 걸. 서진은 유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누구한테요? 간병인 이영숙이요.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님이 잠깐 깨어나셨다고. 증여 의사도 밝히셨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부르고 계약서 만들고. 유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영숙 씨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왜요? 돈이요. 제가 증여받으면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영숙 씨가 도장 찍게 한 거예요. 의식 없는 아버님 손에 펜을 쥐어주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유미정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이 깨어나셨다고 믿었어요. 영숙 씨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유미정이 인정했습니다. 너무 간절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길. 왜요? 재산 때문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유미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집안이 부유하다는 거 알고 접근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정이 들었어요. 정? 네. 아버님한테요. 유미정이 봉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 힘든 얘기도, 어린 시절 얘기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가 이런 건가.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서진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재산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유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욕심이었나 봐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걸 탐낸 거죠. 서진은 유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숙 씨는요? 연락 안 돼요. 도망간 것 같아요. 신고했어요? 아니요. 유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욕심이 부른 일이에요. 벌 받는 거죠. 도윤 씨는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헤어졌어요. 뭐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유미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씨는 저 때문에 가족 잃었잖아요. 제가 더 이상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한 건 도윤 씨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환상이었다는 걸. 유미정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유미정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네. 저도 잘못했어요. 도윤 씨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게 빌미를 준 거죠.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서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살아요. 유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부산이요. 거기서 작은 카페나 할까 해요. 좋네요.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유미정이 봉안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유미정이 일어서며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잘 키우세요. 좋은 엄마예요. 서진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네. 노력할게요. 유미정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도 외로웠구나.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유미정도 결국 사랑과 인정을 원했던 거라는 걸. 방법이 잘못됐을 뿐. 서진은 다시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봉안당 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다 내려놓았어요. 서진은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게요. 진우랑 함께. 그날 서진은 진우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그네 태워줘. 알았어, 알았어. 서진은 아들을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어요. 더 높이. 위험해. 괜찮아. 나 씩씩하잖아. 서진은 웃으며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진우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 바로 여기에.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도 진우가 제일 좋아.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그래, 계속 이렇게.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늘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유미정을 만났다.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안쓰러웠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다. 방법이 달랐을 뿐. 아버님이 남겨주신 건 재산이 아니었다. 용기였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 이제 나는 자유롭다. 과거에서, 미움에서, 두려움에서 진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다. 일기를 덮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서진은 작게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1년 후, 서진은 작은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여성들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었어요. 상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힘내세요.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분명 더 나아질 거예요. 서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상담사님도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년 전에요.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에요. 이제 전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여성은 희망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서진은 진우 학교로 향했어요. 학부모 상담 날이었거든요. 한서진 학부모님? 담임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우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좀 우울해 보였는데. 그랬나요? 네. 근데 요즘엔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특히 미술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서진은 뿌듯했습니다. 좋은 엄마 두셨어요, 진우가. 선생님의 말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미술대회 나가.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상 받을 수 있을 거래. 그럼 엄마가 꼭 보러 갈게. 약속?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봐?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고 싶어? 응, 조금.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볼까? 정말?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 그날 밤 서진은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가 보고 싶대요. 이번 토요일 괜찮으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그날 꼭 갈게. 진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네.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 토요일 서진과 진우는 공원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아빠, 진우가 달려가 안겼어요. 진우야, 많이 컸네. 도윤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나 미술대회 나가.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도 똑같은 말 했어.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과 도윤은 벤치에 앉았어요. 진우는 멀리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 도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 요즘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 법률 상담소요. 이혼 여성들 돕는 일. 잘 어울리네. 넌 원래 강한 사람이니까.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씨는요? 나 그냥 일만 하고 살아. 유미정 씨는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어. 연락은 안 해. 그렇군요. 너 화 안 나? 도윤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미정이 데려오고 아버지 장례식 망치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고
오히려 잘 됐어요. 잘 됐다니? 그 일이 없었으면 전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 유지했을 거예요. 이혼할 용기도 못 냈을 거고. 서진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 행복해요. 진짜로. 도윤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좋은 남편 못 됐어. 저도 좋은 아내 못 됐어요. 서로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도 됐어요. 이제 우리 각자 행복하면 되죠.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만 잘 키우면 돼요. 그것만 약속해요.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진우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 부부는 아니었지만 부모로서는 함께였습니다. 한 달 후 진우의 미술대회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도윤도 와 있었습니다. 긴장된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어요. 초등부 금상, 박진우, 우리 아들. 서진과 도윤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진우는 무대에 올라가 상장을 받았어요.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응, 우리 아들 최고. 서진이 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축하해, 아들. 도윤도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저녁은 진우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와, 진짜? 세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함께 기뻐할 수는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시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사상이 아니라 그냥 액자에 넣어둔 사진이었어요. 아버님, 진우가 상 받았어요. 서진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보셨죠? 우리 진우 잘 크고 있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전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서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저를 믿어주신 그 용기. 감사합니다. 정말로. 서진은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온 소포였어요. 열어보니 편지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 안녕하세요. 유미정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을 많이 반성했어요. 서진 씨와 진우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 반지는 아버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병문안 왔을 때 고맙다며 주셨던 거죠.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서진 씨가 가지세요. 진우에게 물려주시든 간직하시든 행복하세요. 진우도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유미정.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자 안엔 낡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평화를 찾았구나. 서진은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진우가 크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인생은 복잡하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래도 용서는 가능하다고. 1년 반 후 서진은 시아버지 기일에 봉안당을 찾았어요. 진우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진우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엄마랑 잘 살고 있어요. 서진도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게 인생을 되찾아 주셔서.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 씨?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누구세요? 저 김동훈이에요. 변호사. 아, 아버님 유언 집행하셨던. 네, 맞아요. 김동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일이라서 저도 인사 올리러 왔어요. 그러셨군요.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김동훈이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뭐요? 1년 반 뒤에 서진 씨한테 편지 전해달라고. 편지요? 김동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시아버지의 필체로 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잘 이겨냈구나.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거야. 미안하다. 미리 막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강하니까 이겨낼 거라 믿었어. 재산은 내가 잘 쓸 거야. 진우도 잘 키울 거고. 그런데 서진아, 이제 내 행복도 생각해라. 넌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이젠 너를 위해 살아라. 사랑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론 실수도 해라. 그게 인생이야.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아버지가.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김동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서진 씨를 아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계속 웃어? 응? 엄마가 웃었어? 응. 하루 종일. 서진은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 나도 행복해.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계속 행복하자. 서진은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약속할게요. 이제 제 행복도 찾아볼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